아, 이걸로 못하시네요. 다들 좋은 아침. 맞아, 어제 분노의 술자리를 가지는 게 아니었나? 어? 분노의 술자리를 가지는 게 아니었나? 아니야, 그래도 모였잖아. 술자리에서 재밌었어. 좀 내용이 나오는 건 없어? 없는 술자리에서 술자리 좀 피하는 거 아닌가? 성토대.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답인 것 같아. 뭐를? 비평적 태도. 답이 없으면 뭐. 안 돼. 굳이 태도를 선행해서 정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서 단기간에 정립이 안 된다면 차라리 형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일단 글을 쓴 다음에 그 결과물을 토대로 계속 얘기를 나눠가면서 차차 수정해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난 그 비평적 태도라는 게 결국은 세상을 말라보는 윤리의식의 문제이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대를 대상화한 다음에 이에 대한 윤리 기재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을 연습해보는 게 절차상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 강산이가 에고트립이 나온 맥락에서도 그 대상화한 그것과 부합한 형식을 발견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태도 같은 것을 항정할 때 이를 형식이나 하나의 대상이나 연관성이 있는 지시문으로서 그 에고트립을 예로 들었던 거 아닌가? 술자리에서 잠깐. 그치. 재밌지. 진입 씨는 컨디션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는데 다들 괜찮으세요? 지금 많이 왔어. 아, 많이 왔어. 술 말고 반절이야. 11시 일어나. 에고트립? 네, 어제 잠깐 형이랑 재민이 형 잠깐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저희들끼리 잠깐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비평을 임하기에 앞서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게 어떤 예술가들이 흔히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삼는 그런 에고트립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개인으로서의 예술가를 호명하는데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고트립을 하지 않는다? 혹은 아니면 에고트립을 비평의 어떤 태도에 전혀 뭐 염두에 두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규정을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네, 규칙 같은 거. 개인으로서 예술가에 대한 신화를 만들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규칙들을 먼저 상정하는 게 낫겠다는 말. 근데 그거는 그 개인의 신화를 만들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신화를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가깝지. 그렇겠지? 그렇기도 하고 비평을 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몇 명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비평을 할 때 네. 그거 나는 뭔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비평적 태도라는 게 어제도 얘기하면서 느낀 거지만 저 자체를 굉장히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되게 정제된 딱 비평적 태도라는 것을 먼저 선행해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형식들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대안적인 비평적 태도라는 거에 완전히 부합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 있잖아. 아까 말했던 뭐 에고트립이라거나 그런 키워드들을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비평적으로 깨보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에고트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글을 쓰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 전시된 작품들을 재료로 삼아서 무언가를 하기로 했으니까 뭐 에고트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들이 던져지면 그 키워드들을 하나씩 각 작품들에 적용을 해서 글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본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풀어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고 트랩된 이제 작업들을 다시 오랄한다고요? 다시 텍스트로 이제 변화시키면 오랄. 예.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고 트랩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가 이제 크다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이제 알리는 그런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또 굳이 왜 그걸 텍스트로 이제 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에고트립이 추출되어 있는, 아니 에고트립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은 텍스트로 끄집어낸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지향한 채로 글을 써본다라는 그런 태도로만 이제 태도들을 차용하는 거.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 관점에 있어서 에고트립이라는 거를 배제한 상태로 글을 쓰자. 아니, 그 형이 그 키워드 몇 개 써보자고 한 게 그런 말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다른 거였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진짜 잘 모르겠고. 그럼 에고트립 말고 또 뭐 있을까? 나 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할 때 거기 프랑스 교수 한 명이 에릭메이라고 있는데 그 비평 기계 이런 걸 만들었어.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래갖고 자기 이제 그림 같은 걸 올리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이제 텍스트가 랜덤으로 이제 모여져가지고 이제 되는 건데. 어떤 텍스트가 나오는데? 그 불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로 먹네 그거. 텍스트가 단어로 단어랑 그 이 작품 인식해서 네. 작업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막 저런 것도 많이 있잖아. 그거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에서 네.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이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거 올려놓으면 그게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그걸 추출해내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추출해내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건 좀 다른 방법. 키워드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추출해서 글을 쓸 때 그거를 키워드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해보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키워드들을 모두 다 추출하기 힘들다면 근데 뭔가 약간 키워드들을 하나씩 적용시켜서 글을 쓰다 보면 뭔가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뭔가 약간 연쇄적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운이 좀 얻어버리면 그렇게 되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었을 때, 뭐 다른 사람의 비평문 같은 거 봤을 때 그런 하나씩 키워드 같은 거 얘기해보는 거 그거를 한번 종합해봐서 다시 토론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지금까지 봤던 거, 읽었던 것들. 좀 돌아가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어떤 키워드식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토론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답이 안 나와서 노답이라. 어제 하던 얘기 있지 않아요? 맞아, 어제 많이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해도 성장은 그 에크로즈. 아까 저기 있다.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분? 이거 찍고 있어?
우리가 제한된 전시 기간 내에 최대한 빨리 어떤 태도를 상정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그 시우 형이 방금 말했던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태도를 상정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거라면 뭐 어제 했던 얘기 연장선에서 계속 얘기를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이거나 저거나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정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고민마가 끝나면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민으로 남겨지는 부분도 있겠고, 근데 고민으로 남겨지는 부분이 뭔가 마냥 질문으로서 남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이후로 생기는 게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 시우 형이 내놓은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냐? 뭐냐 규칙 같은 것부터 상상하고 키워드 같은 거.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 잘 이해는 안 가. 키워드라고 그냥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처럼 계속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과 비평에 대한 윤리적인 그런 의식들만 충돌하게 되면 계속 난항을 겪게 되잖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빨리 결과물로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전시를 어쨌든 가닥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어떤 우리가 여기 전시 도록에서 명시해놓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 있는 비평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가들의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내놓고 그걸 비평의 태도로 상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인 것 같아. 약간 그 키워드라는 게 단어의 필요는 없고 그냥 문장이 되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그러면 솔직히 키워드를 정할 때도 토론을 엄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나 사실 에고틱은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은 뭐 신화야 생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본인 중에 자기 성기에 낀 다음에 글씨 써나 그러나 그랬던 사람 이름 뭐였더라? 하여튼 사람의 경우에는 당시 일본 여성상 중에서 그러한 작업을 했던 여성이 없었으니까 화두가 됐었던 거고 이게 뭐 트위터 용어 중에 버튼 누른다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반응 기대 같은 것들을 건드리면은 이제 그걸 보는 관람자로 하여금 반응시키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반사적으로. 그래서 뒷장이 했었던 짓도 되게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어떤 동기를 예술가가 던졌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 에고 트립 같은 것들은 그 사회 분위기 같은 것들을 얼핏 가시화시키는 면에서는 나는 되게 미묘한 형식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꼭 신화의 문제와만은 결부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 층위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 에고 트립을 그 키워드로 쓰는다면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에고 트립을 얘기한 게 아니지 않아? 네. 그 에고 트립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층위가 있으니까요. 자꾸 안 하는데. 허락할게. 감사합니다. 커피. 갑자기 말이 무서워지고. 강산이가 얘기했던 에고 트립에 대한 층위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에고트립은 말 그대로 어떤 개인으로서의 예술가를 호명하는데 굉장히 큰 수단이 되고 있는 어떤 에고트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상이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 뭐 수업 들으면서 아니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어떤 예술가들이 비행적인 태도 같은 것들 있잖아. 백남준은 뭐 개지랄치고. 아니면은 또 이미지 메이킹하거나. 그리고 뒷시향이 뭐냐 예전에 어떤 신구 그림 유리에다가 그렸을 때 그 깨진 채도 놔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좀 더 부각되는데 어떤 일조하는 측면을 보였잖아. 뭐 그런 식의 에고 트립을 말하는데. 홍보효과 네. 얘기하는 거야? 응? 그냥 작품이나 뭐에 상관없이 그냥 홍보지라는 그런 뭐 그런 느낌? 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술가 자체 본인 자체가 본인을 신화하려는 그런 비행적인 태도들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신화화를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랩이 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의도 이런 건 상관없이 그게 어떻게 신화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한다 작가가 예술가가 그거를 자기가 뜨려고 그런 자체는 말 자체가 예술가들의 태도가 문제된다기보다는 그런 태도를 네. 하는데 비평가들이 그거를 다시 호명한다. 네, 비평가들이 그거를 신화 만드는 거죠. 비평가들이 좀 더 멋있어, 쿨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지향하자는 그 의미에서 이제 강사님 에고 트립을 그러면 여기 작품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하는 거죠.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그거 아니고 다른 얘기를 끌어와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다른 작업들을 끌어와도 되고. 저희가 키워드 외국 트립을 상정한다면 말 그대로 그게 어떤 에고 트립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사 같은 것들을 붙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꼭 에고 트립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이걸 담보할 수 있는 다른 글을 쓰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얘기 나왔듯이 비평가에 의해서 신화 같은 것들이 쌓여지잖아. 그랬을 때 어떤 작가에 대한 글을 쓸 때 다른 비평가의 글을 참고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든가. 인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니? 애초에 그 작가에 대한 정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이미 쓰여진 어떤 신화적인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거를 차용하지 않는 작업 그 자체만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 이거 말이 안 되긴 하죠. 다 있을 텐데. 근데 작업이랑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작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텍스트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냥 끌어와도. 그러니까 작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한 그런 비평문들을 인용하는 거를 지향하자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텍스트라는 게 꼭 비평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에 대해서 논평을 할 때 굳이 어떤 미술계 담론 안에 있는 이야기만을 끌어와서 비평을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층의 텍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취합해서 써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시우 씨가 저기서 자고 밥 먹고 싸고 그러면 에고 트립 진짜 제대로 하는 건데. 그런 건 정말 끔찍하죠. 이야기가 어디까지 간 게 없어. 어디도 못 갔죠. 느낌이 어제 날 그러고 가고 다시 왔는데 그냥 계속 밤새서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이 전시 끝날 때까지 누구 하나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는 계속될 것 같아. 진짜 그런 건 아닌데 다들 몸 상태는 그럴 거야. 느낌이 왔을 때 다른 분들은 에고 트립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평에서 신화화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약간 신화라는 게 에고 트립 자체도 그 단어 얘기를 잘해야 돼. 신화라는 얘기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게 되게 아무나 하는 소리로 얘기를 하면은 뭐 사람의 신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비평에 대한 장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신화화된 글이 모두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 자체로 신화화된 미학적 가치가 있는 글이 있을 수도 있고 가끔 비평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시도를 하긴 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에서 사용하는 신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맥락 속에 올라타는 좀 그럼 비평이라 부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좀 새로운 글쓰기라면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네. 약간 뭐라고 해야지? 꼴조리오. 응?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에고트립이라는 특정한 키워드를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에 적용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런 적용될 키워드를 우리가 쓰는 텍스트가 아닌 다른 텍스트들에 모두 공평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 뭔가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완벽한 당위성을 가질 필요는 나는 별로 그렇게 어느 정도 약간 우리가 문제의식 가지고 들출만한 그런 유효성이 있으면 키워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형이 하신 얘기랑 제가 하신 얘기를 연결이 되어 지금 안 돼서 저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뭔가 제 말은 비평에서의 에고트립이나 뭔가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담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전에 비평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글이 어디까지 포섭일까 뭐지? 그런 정의가 포함이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상정을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비평이라고 부를 것이냐라고 일단 그 비평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그 이후로 비평이 이래야 한다라는 얘기를 뭐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을까.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도를 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평에 대한 거를 만들려고 그리고 뭐 키워드를 짜고 있는 거 같아. 어떤 거를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 아직.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거는 그거였어. 그러니까 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얘기를 나누든지 간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비평적인 태도나 관점에 대해서 무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거를 사전에 먼저 정의를 하고 나서 키워드들을 추출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먼저 가지고 와서 사후적으로 그런 어떤 태도나 관점에 대해서 차차 정의해 나갈지. 근데 나는 후자 쪽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 아니면 그 키워드도 좋은데 나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평론가들이나 비평가들 글 같은 거 모아놔가지고 개개인의 어떤 윤리의식 아니면 관점 같은 것들을 추출을 해서 이런 것들을 글로서 조합을 해본 다음에 그랬을 때는 이 글이 모아지면서 어떤 하나의 캐릭터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 이걸 하나의 비평가적 태도라고 설정을 했을 때 아니, 우리들이 그걸 다 상의를 해서 고른 글들을 모아서 그랬을 때 이걸 토대로 어떤 스코어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 스코어를 만들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아? 만들게 되면? 노스콘이가 스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비평문을 쓰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비평문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재료로 삼아서 얘기하자는. 아니 그건 아니고 비평문들 중에서 비평문을 보다 보면은 이제 작업을 상대하고 있지만 그 비평문을 쓴 사람의 태도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문구 같은 것들이 종종 나오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논의를 해본 다음에 이러한 것은 선택해 볼 만한 것 같다. 이러한 것은 글쓰기에 한번 적용시켜봐도 좋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을 모아놔서 그런 것들이 모아진다면 하나의 비평가적 태도 같은 것들이 일단 설정이 되잖아.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어떤 비평글을 제작해보는. 비평을 비평하는 그건 아니고 비평을 흡수해가지고 진짜 속성을 강화시키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 이거는 그 뭐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전시 기간 내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에는 가장 빠른 방법.
나 아직 감이 잘 안 잡혀서. 은퇴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왜냐면 이게 태도 성적인데 이게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 그 안에 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우리 너무 여기 날짜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전식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 기간만을 말하는 거지. 다음에 어차피 뭐 계속 우리가 그 다음에 회의하거나 막 그러는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른 사람 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이걸 단발성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지만 않는다면. 뭐 나중에 집단상종 그 태도상정 투 해주세요. 조심. 태도상정 투 보인다. 아, 근데 뭔가 약간 특정한 키워드를 깊이 파고들고자 한다면 그런 키워드들을 정립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약간 그런 거는 선택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키워드를 딱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에고트립 해서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막 따라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들이 과연 그러니까 화두로 올라오는데 그 화두가 과연 우리한테 적합한지에 대해서 약간 그런 형식으로 검증을 거친 이후에 마침내 그 키워드들 우리 거로 수렴을 해서 나중에 또 글을 그걸 토대로 또 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검증해 나가는 것도. 근데 우리가 계속 뭐는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 서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르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어제 약간 생각해본 게 어차피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꽤 길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 일단 아니다. 이거 하면 세상 깨달았는데 난 정말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나도. 근데 내가 헷갈리는 건 그건 것 같아. 비평의 태도를 지금 계속 뭔가 나는 뭐 뜬구름 잡듯이 계속 뭔가 뭐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뭔가 한 점으로 모이는 지점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한 점으로 모이는 지점이 내 느낌상으로는 기존에 뭔가 작가의 개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어떤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비평글의 주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닌 작가가 내놓은 이 작업들을 가지고 뭔가 새롭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유효한 가치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비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해. 내 느낌상으로는. 작가의 개개인의 어떤 관심사나 그런 것보다는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지금 이 당시에 얘기를 꺼낼 수 있는지 그런 가치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그럼으로써 뭔가 작업을 계속 호명하면서 비평함으로써 어떤 새롭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뭔가 가치가 있는 어떤 이야기들, 담론들을 생성해내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생각해? 그런 쪽이라고는 생각하거든. 근데 뭐 그게 우리가 찾으려는 마지막 그 지점으로 모인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화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서 제시가 된 것뿐이지. 첫 번째 화두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약간 목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목적이 없다기보다는 다들 약간 뭉뚱그려서 서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는 약간 알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 너무 흩어진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어서 나는 정확히 뭐를 어떻게 토론을 해가면서 맞춰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도 있어. 작업 얘기는 아직 안 했어? 처음 얘기하는 작업 얘기는 안 해? 아니?
하지 않아. 일단 하던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그거 나을 것 어제 같아. 하지 않았어? 저번에. 하다 보면 좋지. 지금 몇 시냐? 14분. 15분 15분. 근데 뭔가 좀 근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했던 뭐 영화 쪽에서는 뭐 비슷한 형식으로 그런 게 뭐 도그마 선언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어떤 인위적인 효과를 냈을 수 만한 그런 영화 작품을 지향한다. 약간 그런 거를 명목으로 해서 자기들이 선언문 같은 걸 쓰고 근데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선언문들이 뭔가 약간 인위적인 형태의 작업물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위배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그거랑 부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식들을 자기들이 쭉 리스트를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작품들을 찍은 건데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나온 그거를 토대로 찍은 영화 작품들의 도그마라는 그 낙인을 찍고 약간 그런 형식으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도포가 됐었는데 우리 너무 약간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다 보면 뭔가 약간 맞아. 그러면은 아까 웅태가 얘기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봐도 그럼 어떻게 리서치하게? 각자 그러면 집에서 책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을 뒤지면서 하루에 반 페이지 정도씩 가져와서 각자 얘기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선택을 해보는 걸로 할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뭔가 근데 그거는 근데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웅태가 말한 거는 에고트립 예를 들어서 에고트립이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어. 그거에 대한 뭔가 약간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존에 있는 비평문이나 텍스트들 같은 거를 가져오고 그거를 토대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식의 검증을 거친 이후에 또 그 키워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또 우리가 쓰고자 하는 무언가에 또 적용을 시켜서 또 사후적으로 또 글을 쓰는 거잖아. 그런 형식으로 리스트를 쭉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에고트립이라는 주제가 정해졌으니까 일단 그거는 웅태가 말한 것처럼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약간 좀 정제된 에고트립에 관한 무언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만들어질 거잖아. 우리한테 적용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형식? 그게 만들어질 거잖아. 그럼 완성이 된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거로 또 넘어가서 또 비슷한 형식의 검증 과정을 거치고 또 그거를 토대로 또 글을 쓰고 이런 형식으로 리스트들을 쭉 만들어. 어차피 우리 웹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지금도 영상을 찍고 이것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하는 과정을 아카이브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뻘집이어도 드릴 것 같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와 정말 태도를 만들려고 정말 여러 뻘짓을 하고 있구나. 진짜 죄송합니다. 엎드려 뻗쳐. 재민이 형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프게 생겼지? 사람 생긴 거 보면 슬프거든. 나랑 시우 형이 4시까지 먹었다. 아직까지 뛰어갔어. 니가 자고 가라니까. 30분밖에 안 걸렸어. 짱이지. 대박. 집에 어딘데? 3번이야. 응? 3번이야. 일단 비평가들이 써놓은 글을 먼저 리서치 해야 돼. 다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든 비평문을 좀 가져오긴 하지만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하기 힘들다. 우리 너무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깜냥만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깜냥이 이게 없어서.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말을 하려니까 그네. 모르겠다. 대신 리서치를 해오는 건 좀 약간 범위를 좀 넓히자. 그러니까 비평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특정한 개인이나 비평가나 작가의 어떤 위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무언가라면 뭐 비평문이다 아니면 그냥 트위터에 휘갈기 단문이든 상관없이 그걸 토대로 자기가 얘기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나눠볼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비평에서 제거해야 할 요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르의 글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쓰레기를 버릴 때 종이 쓰레기 어디다 버리고 침 뭐 하수구에 뱉지 이건 여기 쪽으로 빠져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줄 만한 그런 직접적인 장르를 두고 홈페이지에 사람들 글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거랑 버리는 글 분류해 놓은 다음에 이 글은 제목 버리는 글입니다. 첩상해줄까 첩상? 평론가들 이렇게 써있으면 웃기겠다. 우리가 지향하는 글들. 개 털리겠다 진짜. 제품이지. 그래도 우리에겐 주말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너 어떻게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리서치만 해와서 그거를 토대로 얘기를 할까 아니면 리서치를 하고 또 글도 써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해서 얘기를 해? 여기까지 써오는 거는 뭐 좀 그런가? 아니면 마냥 그냥 다 비평만 하나씩 가져와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 나누면 어때요? 이 비평은 이런 부분 어렵다. 저 할 수 있는 그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리서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글까지 썰 필요는 없고 그냥 리서치 저희가 이 없네요. 리서치 왜 이걸 리서치 하는지 정도만 들고 와서 공유하는 정도면 된다. 저거 진짜. 그럼 그래 볼까? 그러자. 아싸 기분 좋구나. 근데 재민이 형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 뭐 글을 가져와서 리서치하고 뭐 정리해서 우리가 레퍼런스 일단 모아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던 거야. 그냥 그거지. 어쨌든 간에 지금 처음 나온 키워드는 에고 트립이랑 관련된 무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에고 트립은 아니에요. 에고 트립인데 에고 트립은 아니에요. 에고 트립이 아닌 것을 에고 트립이야. 그 어느 부분인가에 있어. 누가 좀 풀어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태도를 결과물로서 제출해야 한다면 뭐 딱히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희 다들 뭔가 가닥이 안 잡혀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형식 같은 것들을 먼저 상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개인으로서의 예술하고 작업에서 보여지는 어떤 스타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맥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글을 써주자라는 의미에서 에고 트립이라는 주제가 먼저 나왔었고 뭐 그런 식의 키워드를 이것저것 찾아서 우리의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비평문에 적용을 시켜서 써보자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또 다들 가닥이 안 잡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평론가들이 써놓은 글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비평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윤리의식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들 리서치하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고 어떤 비평의 태도를 그걸 통해 가지고 상정해보자는 그런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굳이 그러니까 비평문을 가져와도 좋은데 굳이 비평문이 필요는 없고 아까 말했던 강산이가 말했던 그런 이야기에 부합할 만한 어떤 재료든 상관없는 약간 좀 폭넓게 설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태도를 정하기 위해서 일단 재료들을 모아보자는 그런 얘기지. 이 얘기 계속 했던 거야? 일단 된 건가요? 나는 권시우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글을 포함해. 안 돼요. 안 돼! 비었어. 저는 참고할 만한 사진을 구글에서 뽑아서 넣을게요. 나는 성경이야.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저기 좀 콜라주 하면서 할까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만. 네 그만. 예. 어떤 문제요? 수업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 밥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요. 예. 드셨어요? 핫도그. 먹어야 되잖아. 아니요 우리 마시. 오늘 드릴게요. 형한테 그런 말을 들었죠. 네, 그럴게요. 네, 보영한 남자친구 만나지 좀 이따. 네,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저희. 권시우라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네,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계시면 나도 몰랐지만 정말 잔인하게 쌀하고 왕관 너무 잔인해. 이거 거의 시작하겠다. 뭐냐
디스패치 수준이야. 진짜 이런 말 이상한데. 너무 네. 생각해보고 있는 레퍼런스 있어. 나 모르겠어. 나 근데 리서치 할 거야? 해야지. 트위터. 트위터 리서치를 새로 한다 이런 거라기보다 아 그냥 뭔가 진짜 정제된 뭔가를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할 거리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내 페이스북. 경력상이나 그런 거 없이 작업하기 이런 태도 만드는 거. 그런 것도 괜찮네요. 경력이나 그 사람이 뭔가 했었던 것들, 뭐 작업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뭐로 의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영감을 받고 그걸 하면 이제 뭐 작가 비평을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 듣고 나서 글을 다시 써주는데, 그거 없이 작업만. 아니 되게 무분별하게 다른 작업이랑 연결을 자꾸 시켜준다고. 네. 생각해보고. 뭐 아니면 우선 어떤 BFA 학교를 졸업했지만 막 지만만 붙여가지고 이제 비평글에 좀 낮추게 좀 되게. 괜히 얘기했나? 아니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돈 생각하고 있었어. 뭐? 돈 생각. 왜 이래? 어떻게 하면 잘 벌어먹고 살까. 응. 어 맞아. 지금 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 아 그냥 그럼 우리 같이 알바를 하자. 빵집 열려 있습니다. 빈다가 이제 곧 그만 쓴다고. 잘 나가는 작가들도 다 뭔가 하루보라 하루보 사는 수준이야. 저 저때 박미나 인터뷰 봤는데 미술 그림 파는 걸로 돈 안 된대요. 그래서 네. 강사 일로 돈 번대요. 아 근데 강나 강사 하나? 하나 보죠. 어디 가는 거지? 뭐 국민대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요? 한번 찍어봤어. 근데 나는 알았어. 알았어.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만 할까?